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2025년 11월 전 세계를 경악게 만든 이란의 총체적 국가 붕괴 상황입니다. 1천만 인구가 밀집한 이란의 심장 테헤란이 사상 초유의 대피명령 가능성에 직면했습니다. 단순히 비가 오지 않는 가뭄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권력과 부패가 만들어낸 인재이며 현대 문명의 시스템이 물 한 방울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 스토리를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국민의 목마름을 총으로 진압했던 정권이 어떻게 자연이라는 거대한 적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까지 뒤흔드는 지정학적 대참사가 되었는지 그 이면의 진실을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11월 이란 테헤란에서 벌어진 제로데이의 공포와 그 뒤에 숨겨진 물 마피아의 정체를 아주 깊숙한 곳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2025년 11월 중순 이란을 폐쇄시켜야 한 대통령이 발표한 충격적인 경고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자국 국민에게 전례 없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1천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 테헤란을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수도를 비우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 기능의 정지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테헤란의 생명줄인 주요 저수지는 이미 11%만 채워져 있었고 라티안댐은 9%라는 절망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주 안에 수도꼭지에서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제로데이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뭄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부패와 착취 그리고 자연에 대한 오만함이 만들어낸 거대한 폭발이었습니다. 유엔 물환경보건연구소 소장 카베 마다니는 이 상황을 두고 더 이상 위기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란이라는 국가의 환경적 파산 선언이었습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목이 마른 차원을 넘어섭니다. 현대 도시의 모든 인프라는 물과 전기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란 전력 생산의 10%는 수력 발전에 의존합니다. 댐의 물이 마르자 발전소가 멈췄고 이미 낡고 취약했던 이란의 전력망은 순식간에 붕괴했습니다. 전기가 끊기자 진짜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현대 도시에서 물이 수도꼭지까지 올라오려면 거대한 펌프를 돌릴 전기가 필요합니다. 전기가 없으니 펌프가 멈췄고 테헤란 수백만 가구의 수도꼭지는 말라붙었습니다. 2025년의 대도시 한복판에서 사람들은 양동이를 들고 물 배급소 앞에 끝도 없이 늘어섰습니다. 아이들과 노인들이 물 한 통을 얻기 위해 뙤약볕 아래서 몇 시간씩 대기하는 풍경은 21세기라고는 믿기 힘든 참상이었습니다. 병원은 가장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중환자실의 생명유지 장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상발전기용 연료조차 공급망 마비로 떨어지자 추석기가 멈추고 모든 수술이 취소되었습니다. 물이 없어 수술 도구 소독이 불가능해진 병원은 더 이상 환자를 살리는 곳이 아니라 감염이 확산되는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갔습니다. 공장들도 가동을 멈췄습니다. 냉장시설이 꺼지자 식료품과 의약품이 거리에서 썩어갔고 이란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시스템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생존 그 자체가 위협받는 문명의 퇴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직면한 진짜 공포는 지표면이 아니라 땅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란의 땅 자체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란 지하수의 약 70%가 지난 30년간 고갈되었습니다. 페르시아어로 물은행이라 불리는 지하 대수층이 완전히 비어버린 것입니다. 땅 밑의 물을 모두 빼내면 집안을 지탱하던 압력이 사라지고 결국 땅이 무너져 내립니다. 최근 연구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란 중부 고원 지역이 연간 35cm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라프산장 같은 도시는 연간 30cm씩 침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진보다 더 무서운 재앙입니다. 지진은 순간적인 충격으로 끝나지만 집안 침하는 멈추지 않고 도시 전체를 천천히 집어삼키기 때문입니다. 테헤란은 지금 자기 무게에 짓눌려 가라앉고 있습니다. 폐쇄시켜야 한 대통령은 연설에서 땅이 하루에 30cm씩 가라앉는 것은 재앙 그 자체라고 고백했습니다. 수도 곳곳에서 건물이 반으로 쪼개지고 도로가 거대한 구덩이처럼 함몰되고 있습니다. 지하에 묻힌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은 뒤틀리고 꺾여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이것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라고 규정했습니다. 지하수가 사라진 자리는 흙과 바위가 압착되어 메워졌고 이제는 비가 내려도 다시 물을 저장할 공간이 사라졌습니다. 연간 17억 세제곱미터의 수자원 저장 용량이 영원히 사라진 셈입니다. 이란의 미래를 담을 그릇 자체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 위기의 씨앗은 아주 오래전에 뿌려졌습니다. 2021년 7월 15일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 지역의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후제스탄은 이란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매장된 곳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말라버린 강바닥과 죽어가는 가축 옆에서 나는 목마르다라는 외침을 터뜨렸습니다. 아랍어로 아나 아트샨이라 불린 이 구호는 정치적 선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가장 원초적인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후제스탄의 700개 이상의 마을이 식수가 없어 물탱크 트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의 대응은 물 대신 총탄이었습니다. 2021년 7월 16일 보안군은 실탄을 발사하며 시위를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샤데간과 쿠투압돌라 등지에서 총성이 울렸고 17세 청소년을 포함한 수많은 이들이 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차가운 시신이 되었습니다. 정권은 인터넷을 차단하고 진실을 덮으려 했지만 목마른 사람들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1년 11월 무대는 이란의 문화적 심장인 이스파한으로 옮겨갔습니다. 세계의 절반이라 불리던 아름다운 도시 이스파한을 관통하던 자연대 강은 완전히 말라버린 거대한 먼지 구덩이가 되었습니다. 농민들은 강바닥에 텐트를 치고 우리 물을 돌려달라고 농성했습니다. 그 장엄했던 강의 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모바르 제철소로 흘러갔습니다. 이 거대한 공장은 이스파한 전체 물 소비량의 40%를 혼자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건조한 지대 한복판에 세워진 철강 거인은 수백만 명의 생명수를 삼키는 블랙홀이었습니다. 2021년 11월 26일 보안군은 농민들의 텐트를 공격했고 산탄총으로 시위자들의 눈을 조준 사격했습니다. 최소 40명이 시력을 잃었고 응급실은 피를 흘리며 실명한 젊은 농부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권은 국민의 눈을 멀게 하면 물 부족이라는 진실도 사라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멀게 한다고 갈증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란인들은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을 물 마피아라고 부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란은 600개가 넘는 댐을 건설하며 세계 3위의 댐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놀라운 발전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혁명수비대의 건설 자회사들이 이익을 챙기기 위해 과학적 분석도 없이 지어 올린 부패의 상징들이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례는 고트반드 댐입니다. 이란 최대 규모 중 하나로 지어진 이 댐은 거대한 소금 지층 위에 건설되었습니다. 결국 저수지에 물이 찾아 소금이 녹아들어 담수를 소금물로 오염시켰습니다. 하류에 비옥한 농경지는 소금밭으로 변했고 수백만 헥타르의 땅이 영구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정권은 댐을 지어 돈을 벌었지만 그 대가로 국가의 토양을 파괴했습니다. 이 위기는 이제 이란 국경을 넘어 러시아의 전략적 악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샤헤드 드론과 탄도 미사일을 이란으로부터 조달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국의 수도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집안 치마로 공장이 무너지는 정권이 과연 안정적인 무기 공급처가 될 수 있을까요? 물 부족으로 인한 이란의 내부 붕괴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가장 치명적인 보급로 차단이나 다름없습니다. 국제 전문가들은 이제 이란의 최대 위협은 핵도 아니고 경제 제재도 아닌 바로 물이라고 단언합니다. 물이 없으면 국가라는 시스템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5년 11월 현재 이란 정부는 수도 이전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테헤란 일부 지역의 강제 대피나 1천억 달러를 들여 남부 해안으로 수도를 옮기는 시나리오가 거론됩니다. 하지만 이란 전역이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수백만 명이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서방에 손을 내밀고 물 관리 기술을 얻는 대가로 핵 프로그램과 러시아 지원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이란 정권에게 이념적 파산을 의미합니다. 정권은 제재를 견뎌냈고 시위를 진압했지만 결코 이길 수 없는 적인 자연을 만났습니다. 2021년 목마른 이들의 외침에 총으로 대답했던 정권은 이제 1천만 명의 분노와 거대한 대지의 붕괴 앞에 서 있습니다. 물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을 무기로 삼아 국민의 목을 조였던 정권은 결국 그 무기에 스스로 베이고 있습니다. 이란의 물 위기는 전 세계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부패와 오만함으로는 자연의 섭리를 이길 수 없으며 국민의 목마름을 외면한 권력의 미래는 그들이 말려버린 강바닥처럼 황폐할 수밖에 없다는 진실입니다. 이란의 대지가 가라앉는 소리는 한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조종과도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 한 방울이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바꾸고 전 세계의 지정학적 구도를 뒤흔드는지 우리는 냉혹한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재구성한 다큐 콘텐츠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깊이 있고 강력한 팩트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